자, 이제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5번 입지규제 최소규역입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규역 첫 번째 지정권자가 국장이고, 국장이면 독장. 도시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도시가 지금 재정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복합적인 토지용을 증진시켜 주거지역이라고 주거 기능 유리를 하지 말고 다양한 기능을 투입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도시 정비를 촉진시키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입지규제 최소규역 지정할 수 있는데 대상지역 1번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2번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번 신경 써야죠. 3개 이상 노선이 교통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에서 1km 1, 2, 3, 4, 5 중에서 나오면은 3번 말고 함정 쓸 수가 없어요. 4번 읽어보고 노후 불량금을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역 5번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읽어만 보고 3번 신경 쓰고 2번 입지규제 최소규역에 포함될 내용인데 안 읽어도 문제 나면 상식으로 풀어야죠. 시험 문제가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런 물어보면 출제위원이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면 이거 함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낸답니까? 보고 법조문 보고 있는 것을 놓고 물어봐야지. 없는 거를 귀신은 알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없는 것을 놓고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무조건 하여야 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지정 방법은 도시관리계. 안 읽어도 괜찮아요. 안 읽어도.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담. 4번을 갖다가 읽을 수 있으면 완전 대단한 분이에요. 사번을 속을 한번 읽어봐도 읽을 수 있나 없나. 읽어집니까? 이렇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밴드 보면 밴드가 난리 났어요. 모릅니까? 밴드 지금 네이버 밴드가 해킹 당해가지고 무슨 뭡니까 랜섬웨어가 뭔가 해가지고 네이버 밴드가 해킹 당해가지고 요즘 밴드 안 봅니까? 거기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 누군가 지금 비번 이게 다 털린 거예요. 도용 당해가지고 여자 나체 사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올라오는데 좀 올리더라도 좀 다양한 걸 꼭 한 사람만 올려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궁금해서 클릭한 사람 있죠? 혹시 눌러봤어요? 안 눌러봤어요? 눌러봤죠? 아니 그냥 그거 궁금하면 손으로 눌러보잖아요. 부킹하는 거 있고 뭐 여자 나체 있고 손으로 눌러보면은 그것도 그 사람도 그대로 해킹 당한다는데요. 근데 저는 궁금해서 눌러봤거든요. 혹시 제 아이디로 뜨면은 제가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 다 사람들마다 좀 그러니까 지금 밴드마다 그게 다 깔려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강퇴시킨다고 너. 그러니까 나는 올린 적 없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유학집도 해킹 당해가지고 이게 저는 이렇게 잘 써놨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글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잘라고 얘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글씨를 갖다가. 그러니까 읽으려야 읽어지지가 않아 이게. 읽을 수 있습니까? 위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 설치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켜줬다.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 설치비 시 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개발사업 개발 행령의 부담은 건축재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하지 아니하다.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잘 봐요. 지금도 읽을 테니까 위에 대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켜줬다. 이 경우 기반에서 설치 부지 또는 그다음 뭡니까? 설치 비시 도지사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잘라 여기서 이렇게 잘라야지. 자르고 시도의사 시군구청장 입지기재 최소기업 개발사업 개발사업 개발 행령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개발 행령은 말이 돼야 한대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내용이 맨 앞으로 올라가죠. 맨 앞으로. 그럼 맨 앞으로 올려서 읽어보면 봅시다 이제. 자,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은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 개발사업, 개발 행위에 대해서 입지기재 최소구역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지, 설치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켰다.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 설치 비용의 부담은 건축재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 지금 해킹당했다고 우리도. 결론 무슨 얘기냐 이 얘기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이만큼 개발되는데 여기에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면 이만큼 더 훨씬 더 크게 개발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전부 다 이익이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자 건물의 규모가 이만큼 했을 때 만일에 도로 폭이 몇 메타다? 10m다. 그럼 이만큼 커지면 2배, 3배. 그럼 몇 메타 도로가? 한 30, 40m는 돼야 되겠네.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돈 듭니까? 안 듭니까? 그렇지? 이 돈은 누가 내냐고? 네가 내지. 네가 이익본자가 이런 얘기야. 이익본자가 내긴 내야 되는데 자 이때 땅 가격이 얼마였다? 500원이었다. 이렇게 개발하면 얼마다? 이게 1,300원이다. 평당 얼마 벌었다? 800원. 근데 900원 내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토지가치 상승분을 초과해서 부담시키지 말했는 얘기요. 결론은 시도시군구청장은 입지기재 최소구역에 기반 설치, 용지 확보 비용을 개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토지가치 상승을 초과해서 부담시키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 며칠? 10일 입지기재 10일. 그 다음에 6번 입지기재 최소구역 누가 지정한다? 국장. 변경 누가 한다? 국장. 입지기재 최소 지정은 누구? 국장. 변경 누구? 국장. 면적의 10% 이내 변경은 이제 조건 붙였죠. 그냥 변경이 아니고 면적의 10% 이렇게 조건을 딱 붙이면 그때는 국장이 아니다 이 얘기죠. 경미한 변경에서 시도지사. 그리고 거운별 용적률 20% 이내 신경 써야 돼요. 우리가 경미한 변경 어쩌고저쩌고 변경이고 숫자는 10%까지 100분의 10, 10분의 1까지 보는데 그것까지 경미를 보는데 원래 20은 큰 거니까 경미가 아닌데 입지규제에서 유일하게 20%가 하나 있다. 거운별 용적률 20% 이내 변경. 그 다음에 7번은 입지규제 최소객 수립기준 국장. 8번 입지규제 최소 규제를 완화해요. 규제를 풀어야 건물을 크게 짓지. 그래서 배제정 이거 적용 안 할 수 있다. 주후 복대 미대 주후 주택의 배치 부설주차장 설치 복대 그러면 복리시설 부대시설 설치 기준 미대 미술작품 대지 조성 기준 배제할 수 있다. 그 조항 안 쓸 수도 있다 이 얘기고. 2번 완화는 이것은 공동심의해가지고 자 입지기재 최소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학교위원회 심의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문화재위원회 공동심의해가지고 학교 정화구역 행위자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적 행위자를 완화할 수 있다. 공동심의 어디 그 따지 말고 그냥 공동심의해가지고 학교 정화구역 행위자 완화할 수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적 행위자 완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례해가지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되면 그 지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입지규제가 아직까지 시험이 안 나와서 우리가 3년째 이거 딱 5년 쓰고 없어져요. 우리가 3년째. 첫 번째 지정국장이 한다. 어디냐? 3개 이상 노선 교차는 대중교통 결절지에서 1km 이내다. 지정 방법은 도시관리계 결정이다. 비용 부담은 개발자한테 부담시키되 토지가치 상승은 초과하지 마라. 협의 11. 변경 국장이 하는데 면적 10% 이내 변경이나 건폐 용적률 20% 이내 변경 시도가 한다. 수립기준 국장.
배제할 수 있다 그러면 주부, 복대, 미대. 그리고 완화, 그러면 완화. 홍등심에서 학교 정학교 행위자는 역사문화 보존 행위자는 완화할 수 있고 입지기재 최소규격 지정하면 특별 건축구역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5번 이제 그 밖의 행위자에서 자 넘으면 5번 그 밖의 행위자는 1번 개별법을 가지고 지역 지구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따로 정하는데 1번, 2번 무시하고 3번부터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이게 계획관리지역이다. 계획관리지역에 다가구 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획관리지역에 다가구를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국계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보세요. 대통령령에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만큼에서 여기는 농공단지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국계법 시행령으로 설명하지 말라고. 여기는 행위제한이 무슨 법이 있다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행위제한이 거기 있으니까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고 설명해야지. 국계법 설명하면 틀렸다. 확인 설명 보고 틀렸다는 얘기요.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이만큼에서 얘가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면 어쩌라고? 국계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봐라. 다 나오니까. 그런데 농림지역 안에 이만큼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이것은 국계법 보지 말고 뭘 봐라? 농지법 봐라. 행위자리 농지법이 있으니까. 농림지역 안에 보존산지는 뭘 보지 말고 국계법 보지 말고 무슨 법 봐라? 산지관리법을 봐라. 농림지역 안에 있는 초지가 나오면 무슨 법 봐라? 초지법을 봐라.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면 나중에 중개가 될 수가 없다고. 중개 설명 방법이 틀렸다 이거 모르면. 무슨 법을 보고 설명할 거냐. 시험도 시험이지만 합격했다 생각하고 신경 써야 돼요. 세 번째. 자, 이만큼 여기서는 자연환경보존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 단독주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궁금한 뭐라고? 대통령령을 보라고. 대통령령을 보는데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여기에 공원구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통령령, 국계법 시행령 보지 말고 자연공원법을 보세요. 거기서 규제하니까.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으면 그것은 수도법에서 규제해요.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지정문화재 천년기념물 보호구역이면 문화재보호법에서.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 해양보호구역이 있으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으면 수산자원관리법. 무슨 법을 보고 설명할까? 이거 다 알아야 된다고. 이런 걸 알아야 나중에 이거 처음 보자가 아니고 처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를 보면서 중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법명칭 찾는 게 시험 문제니까 법명칭 찾아요. 농공단지 어떻게 한다고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이러면 안 돼요.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그러지 말고 어디에?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농림지역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법. 농림지역의 보존산지, 산지관리법. 농림지역의 처지는 처지법. 자연환경보존지역의 공원구역이면 자연공원법이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냐, 이렇게 바뀐다고.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존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면 상수도법, 하수도법, 이렇게 물어본다고. 뭐라고? 수도법.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이면 문화재보호법이냐, 관광진흥법이냐, 문화재보호법이다. 비슷한 법명칭에 속지 말자고. 해양보호구역이면 얘는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수산업법. 옛날에는 수산업법. 지금은 수산자원관리법. 그 다음 밑에 이제 둘 이상. 그래서 지금 설명했던 그 부분이 옛날에는 잘 났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엄청 많이 났는데 지금 안 나오고. 그 밑에 둘 이상은 용도 지역대에 걸치는 대지자 특례. 어뢰 시험에는 출제위원이 정상이면 반드시 난대. 출제인 정상이면 반드시 납니다. 하다도 안 되면 지문 하나 나와도 나옵니다.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지역 등에 걸쳤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대에 거쳤을 때 우리 국토계획법은 뭐라고 할 거냐? 하나의 대지가 뭐가?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대에 거쳤을 때 국계법은 원칙은 자 가장 작은 부분이 330 이하가 있냐 없냐.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이면 660 이하가 있냐 없냐. 시험 문제에서는 100% 있습니다. 있어야 문제가 되니까. 그랬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이요.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을 쓰고 그리고 건축제한은 면적이 큰 지역을 적용받는다. 이게 원칙이요. 근데 단 해가지고 건축물이 대지가 아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친 경우는 건축물 대지 전부 다 미관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규정을 따릅니다. 단 해가지고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구 경계를 방화벽으로 구획을 하면 막았다는 얘기죠. 방화벽 구획을 하게 되면 그 밖의 지역은 그러하지 않는다. 방화지구 따르지 마라. 세 번째, 방화지구는 뭐라고? 건축물이고, 다시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각각이다. 녹지는 녹지고 기타는 기타. 각각 가는데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또다시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 걸치면 건축물 대지 전부 다 미관 고도를 따르고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따른다. 대지는 불 안 나니까 방화지구는 대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이게 국계법이면 건축법에서는 이제 뭐라 하는가? 자, 이게 건축법은 뭐라 해놨냐 그러면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대에 거쳤을 때 건축법은 수치에 관계없이 330, 600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건축법은 과반이 속한 지역을 적용한다. 단 건축물이 미관지에 걸치면 건물들이 전부 다 미관지구 적용한다. 그 건축법에서는 고도지구가 없는 거예요. 고도지구 규정 빼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방화지구 내외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 방화지구 따르되 방화지구가 그 밖의 지구 경계 방화벽 구획하면 그 밖은 그러하지 않는다. 대지가 녹지지역 내외에 걸치면 각각 쓰되 녹지 안에 건축물이 미관지에 걸치면 건물 대지 미관지구 적용하고 뭐 빼고 고도지구 빼고 녹지 안에 건축물이 방화지에 걸치면 건물 전부 방화지구 적용한다. 그럼 이제 어디가 틀리는가 빨리 봐요. 일단은 건축법에서는 뭐 빼고 고도지구 빼고 없는 걸 써가지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지금 없는 거 써서 안 물어보니까 똑같은데 뭐만 틀리냐? 과반 이게 돼요. 과반. 그러면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저게?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나의 대지가 있는데 대지는 분명히 하나인데 이쯤 해가지고 만약에 얘는 2종 일반 주거고 2종 일반 주거고 여기는 준공업이랍시다. 이렇게 준공업. 예를 들어서 자 이쪽은 면적이 300이고 이쪽은 면적이 700이라고 합시다. 대지는 분명히 하나죠. 하나의 대지가 두 개에 걸친 거예요. 이랬을 때 자 여기는 건폐율이 2종은 60이라 하고 준주거는 70이라고 합시다. 용적률이 2종을 갖다가 200을 주고 여기는 400을 줬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랬을 때 첫 번째 가중평균 건폐율이 뭐예요? 건폐율이 뭡니까? 건대 대지 면적 얼마입니까?
300 플러스 700. 건축 면적은 300이 몇 프로? 60%. 368, 180, 700이 몇 프로? 70%. 77에 49, 490.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670. 그러면 건폐율은 몇 프로다? 67% 이렇게 쓰고, 건폐율은 67% 쓰고, 용적률은 연대 아닙니까? 연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니까, 대지 면적 이제 알죠? 얼마라고? 대지 면적 1000, 연면적 300이 몇 프로? 200%. 얼마라고요? 600 플러스 700에 400%. 47, 28, 2800. 얼마입니까? 3400. 용적률 몇 프로다? 340%. 이렇게 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종 일반주거에 창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중공업에는 창고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땅에는 창고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건축 제한 어디로 간다? 얘가 크니까 중공업을 쓴다. 중공업을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국계법이에요. 건축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러고 끝나느냐? 아니지. 건축법에도 각종 규제가 있다. 각종 규제. 전용주거 일반주거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1조 적용 받아야 안 받아요? 전용주거 일반주거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1조 확보 높이 제한을 적용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 자, 그러면 이 건물이 이게 하나의 대지니까 자, 여기에 있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 일종 근생, 슈퍼 지었다, 슈퍼. 그러면 이 대지에다 일종 근생을 지으면 1조 적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이종 여기에 많이 걸쳤다면 받고 안 받고?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종은 주거지역은 전용주거 일반적으로 무조건 받는다니까. 근데 문제는 걸쳤죠. 이렇게 걸쳤는데 건축법은 어디 간다고? 과반. 어디가 과반이요? 중공업이 컸으니까 과반이니까 이쪽에서 1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친다. 푹 띄어야 된다. 그러면 하지 마라 이런 얘기요. 주거기타? 뭘 물어본가 그러면 안 되고 반사죠.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이거 대지 분할 제한 적용할 때 어디를 쓸 겁니까? 그러면 자, 주거기타 얼마라고? 60, 상업공업 얼마고? 150, 녹지 얼마고? 200. 이거는 주거도 있고 공업 걸쳤잖아요. 어디 쓰라고? 얘를 쓰라고, 얘를.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은 공업을 따라가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계법에 있는 거, 국계법 두 개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씁니까? 고민하지 말고 국계법에 있는 거 그대로 쓰고 건축법에 있는 거 쓸 때는 건축법은 과반이 속한 쪽을 쓰면 된다. 이런 얘기요. 네, 설명 끝났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네, 설명 끝났으니까 다시 원위치로. 자, 그러면 41페이지 문제 봅시다. 확인. 700인 하나의 대지가 60은 중공업, 40은 3종 일반 걸친 경우 용적률은 얼마인가? 가정평균 용적률 찾으라네. 뭐 그게 보너스지. 용적률 뭐라고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니까. 대지가 얼마 있다고요? 700. 그러면 700분에 하면 되겠네. 700분에. 자, 60%는 중국 67에 42, 420 곱하기 용적률이 300이네요. 플러스 280 곱하기 용적률 3종이 몇 프로입니까? 200이네. 이러면 됐네. 그럼 얼마고? 12, 1260, 560 더하면은 700분의 1820 나누면 좀 어렵겠네. 27에 14. 그러면 27에 13 얼마 나왔어요? 42. 67에 42. 그럼 용적률은 260%. 가중평 용적률은 260%. 2번. 700인 하나의 대지가 60은 준주거, 40은 자연노지에 걸친 경우 지상으로 건축이 가능한 연면적은 연면적은 대지 면적에다가
용적률 하면은 연면적 나옵니다.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연면적이요. 700인 하나의 대지가 60은 준주거네. 그러면 준주거네 60이니까 6, 7에 42. 나머지는 자연녹지네. 자연녹지는 그럼 뭐 280이지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용적률 해서 더하면 되잖아요. 준주거는 얼마고? 400이고. 자연녹지는 얼마고? 90이니까 0.9. 4, 4, 16, 1680. 이거는 구하게 되면 8, 9, 72, 2, 9, 18, 252입니까? 그러면 1932 되겠네. 1932. 그래서 계산기 들고 가래. 소형 계산기 지참. 자, 거기까지 하면 이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지역, 지구, 구역이 싹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첫 번째 기반시설의 용어, 의조인. 두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관리 등에 대해서. 세 번째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도시계획 시설. 이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됐으면 사업해야죠, 사업.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사업 시행하는 절차를 보고. 네 번째, 자, 결정을 해놓고 설치를 안 해요. 그 미집행 시설 부지에다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용어에서 설명 다 끝났으니까 무시하고, 어디서부터 갑니까? 그러면 설치 관리에서 1번 개요. 1번 기반 설치. 1번 기반 설치. 얘가 곧잘 나와요.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관리계 결정해야 된다. 예외. 대등이 정하는 것은 도시관리 결정하지 않는다. 실력으로 푸는 것이 아닌 이 문제는 눈치로 실력 가지고 안 돼요. 실력으로 풀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기반시설. 여기가 기반시설. 이게 기반시설입니다. 이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결정은 뭐가 된다고? 도시계획 시설. 그렇게 해서 설치해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해라. 단 이거는 명칭 딱 써놓고,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명칭을 꼭꼭꼭꼭 찍어놓고 이것들은 결정 없이 할 수 있다.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것은 물어보면 이해를 물어봐야지. 출전이 귀신이 아니니까 이해를 물을 수가 없다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명칭을 툭 던질 때는, 명칭을 물어볼 때는, 여기 있는 거 물어볼 때는 뭐라 물으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 설치할 때는 이렇게 물어봐요. 얘를 물어보면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공영유청산, 얘가 공영유청사예요. 도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얘가 사회복지시설. 명칭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결정 없이 한다고. 이렇게 문제 만든다는 거 알고 명칭이 나오면 의심하지 말고 결정 없이, 결정. 그렇게 풀린다고. 안 그러면 이거 암기하는 거. 자, 이거 암기 한번 해보세요. 암기 됩니까? 어떻게 암기하겠냐고. 해야지. 눈치를 해야지. 그래서 얘들이 났죠. 1번. 도시지역의 기반 설정, 도서관을 설치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한다. 결정 없이 한다. 결정 없이. 두 번째. 도시지역에 장례식장 설치한다. 결정해서 결정 없이? 결정 없이. 명칭을 툭 던지면 무조건 결정 없이. 그렇게 문제 풀려요. 두 번째, 관리입니다. 설치한 도시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있으면 법 규정 쓰세요. 이 법이나 타법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령을 하고 국유재산법에 의한 관리청이 하고 지자체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 조례로 합니다.
얘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주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답 나온 적이 없고. 3번 도시시설 공중, 수중, 지하에 설치하면서 높이 또는 깊이의 기준, 설치해서 토지나 건물 간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도시계획 시설에 공중, 지하에 설치 기준 어디까지 설치할 수 있냐? 그걸로 인해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 보상을 해야지. 보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무슨 법이요? 국토계획법인데 국토계획법에서 하지 않겠다. 국토계획법에서 하지 않고 따로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 법이 뭡니까?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 써놔야 돼. 없다. 왜 써놔야 되냐? 시험 문제가 그럴싸한 법을 써놔요. 그러면 대부분 속아요. 실력이 되는 사람들은 속아요. 설치 기준과 보상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한다. 그럼 그게 보상은 그러니까 속는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자, 갑이 이렇게 땅 가지고 있는데, 전기 설치하려고 이렇게 철탑을 쓰고, 전기 철탑을 세워가지고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전기 무슨 시설? 전기는 무슨 시설이요? 기반시설. 뭘 공부 기반시설이지. 결정을 딱 하면 무슨 시설? 도시계획 시설. 설치하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요.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봐야 안 봐요? 보지. 이게 전선이 지나간다. 피해 봅니까? 보지. 이런 땅을 보고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예, 선하지. 선하지에서 묘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묘 쓰면 안 돼요? 시체가 돌아다녀. 그 얘기 하잖아요. 이 전류에 의해서 어쩐다고? 시체가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밑에 묘도 하면 안 된다고. 그만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찌하지 보상해야지 해줍니다. 보상해줍니다. 이 보상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국계법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따로 법을 그래서 만드는 법이 있냐 하면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요. 그럼 보상해줘 안 해줘? 해줘야지. 어떻게 준대요? 전기니까 전기사업법. 그 법에서 해주고 있다. 이 산하지 이런 땅이 매물로 나오면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오, 너무 자신 있게 말하는데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그러면 땅 주인한테 이거 보상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몇 년 받았습니까? 영구 보상 받았습니다. 10년 보상 받았습니다. 5년 보상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보상이 몇 년 보상이냐? 영구 보상이다. 그 땅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안 사야 돼. 이 철탑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10년 보상이면 어쩐다고? 예, 10년치만 보상했다고. 10년 뒤에는 이 철탑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5년 보상이면 5년 뒤에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년 보상이다. 이런 것은 투자해도 괜찮다. 지금은 땅값이 100원이다. 몇 배 뛰지 몇 배. 철탑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알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고 누구하고? 간평사하고 한전 직원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윤리 강령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투자할 수가 없대요, 이 사람들은. 윤리 강령 이쪽은 되겠어요. 자기가 한 내용 가지고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인중개사도 우리가 직접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도 국민윤리가 있었어요, 국민윤리. 중개사 시험 과목에 국민윤리 과목 들으니까 이 할머니 같은 분이 공부를 못해요. 막 소크라테스 막 이런 사람들 나오니까 동양철학, 서양철학 죽어라고 사람 남겨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빼버렸어요, 윤리를 갖다. 근데 종종 저런 땅이 나와요. 저런 땅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제대로 가려면 여기서 지금 우리 학원 누가 공부 잘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좀 젊고 공부 잘하는 사람 누구 있어요? 잘해요. 본인이 할래요? 다른 사람이 도와가지고 한 사람을 간평사 시켜야 돼요. 도와가지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간 또 돈 못 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모아가지고 계속 먹고 살게 해주고 간평사 공부하세요. 그거 난 다음에 간평 돼가지고 이런 물건을 가져와야지.
지금 이게 확실히 된지 안 된지 모르는데 법원에서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바로 경매하지 말고 그 건물주 보호를 위해서 몇 달 동안 매매하게끔 시행한다고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법이 시행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금융 쪽에다가 의무적으로 3개월, 6개월 그 물건을 갖다 의무적으로 처음부터 경매 가지 말고 어쩌라고 매매하게끔 해라. 그럼 거기서 뭐라 하냐? 그게 매매가 될 물건이면 경매로 나오겠냐고 이게. 갈 때까지 간 건데 돌려봤자 뭐 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줘야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줄 거냐 이거를. 그런 물건을. 그 법의 조망은 시행돼요 그게. 이 물건을 누구한테 주냐고. 중개하는 사람 줘야 팔아야 되니까. 파는 건 중개니까. 그럼 중개하는 개인한테 물건을 줄 거냐고. 그 물건 준다고 하는 것은 이 건물 권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줘야 되는데 개인 정보를 이런 개인한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아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나니까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되겠냐? 그럼 너는 개인인데 어떻게 주냐? 개인은 안 된다. 법인인데 전국망이 돼 있는 법인한테.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어요. 어디요? 협회. 협회한테 주려고 하는데 협회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야 나한테 주면 안 되겠냐? 너는 전국망이 안 돼 있잖아. 전국망 하면 되잖아. 언제 전국망 할 건데 걱정하지 마. 전국망 하는데 내가 연합하면 되지. 그래서 어제 오전에 만난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오전에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개인이 방송사를 해요. 요즘 뭐 인터넷 방송하죠. 한다고 요즘은 응? 인터넷 방송하는데 쫙 커요 이게. 좀 알려져 있는 방송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기서 그런 쪽 강의를 해요. 그런 쪽.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연결돼가지고 어제 그쪽 대표 2명하고 우리 쪽 2명하고 만나서 미팅해가지고 그럼 하자. 그래서 지금 아는 사람 알겠지만 지금 전국으로도 조직도가 나와야지 그러면. 카페 회원이 11,000명입니다. 11,000명이 움직인 건 5명인데 웃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조직도 주세요 하게 그러면. 그래서 지금 조직도 만들고 있으니까 업 하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죠? 우리 몇 명이 됐나요 지금? 6명? 그건 너무 작은데. 강원도 꼴랑 6명.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빨리 얘기해서 주변에 하고 있는 사람 빨리빨리 다 오라고 해요. 다 해가지고 전국망이 쫙 나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합격할 때쯤 되면 그쪽하고 연합해가지고 이미 얘기됐어요. 가져오면 그럼 우리한테 주겠다. 그리고 괜찮은 물건이 있으면 주라. 자기가 방송에서 팔아줄 테니까. 여기까지는 돼 있어요. 뭐보다 남보다 좀 더 앞서갈 뭔가 해야 되니까. 지금 전국망 하다 보니까 은근히 그런 쪽에서 연락이 와요.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좋은 학원 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서 합격해주고 사후관리 해줍니까? 안 해줘. 그러니까 우리 학원만큼 이렇게 많이 퍼주는 데도 없고 원장님 보면 주구장창 있는 검도가 지금 다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합격합시다. 학교에서 내년에 같이 갑시다. 밖에서 딱 올해까지만 여기서 만나고 내년에는 밖에 나가서. 그래서 3번 읽을 때 뭐라고 했냐? 이렇게 읽어야 돼요. 도시에 있을 공정제 설치 기준과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다 읽지 말고 그냥 따로 법률로 정한다. 그 법이 뭐냐 물어보면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2번 공동구입니다. 공동구는 뭐 딱히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나 공동구란 이제 공동구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무시하고. 두 번째 수용 의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할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합니다. 반드시. 두 번째, 공동구는 누가 설치하냐?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개발사업 시행자. 200만 초과하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데 2번,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론 개발사업 시행자 네가 개발하니까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나중에 쓸 사람도 돈은 같이 낸다고. 그래서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 끝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으로 누가 관리해? 그러면 원주시장이 관리하지.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는 누가 한다? 시장 우선하고. 관리 잘하기 위해서 5년마다 유지관리계 만들고 연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하고. 관리는 원주시장이 하지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낸다? 쓴 사람이 쓴 만큼. 어떻게 계산하는데? 면적.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낸 거예요. 면적을 고려해서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5번
공동의 설치물 안 냈거나 덜 낸 자가 공동을 점용,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점용허가, 사용허가 받고 점용료, 사용료를 내야 남들하고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길게 안 가요. 공동 설치했으면 빠짐없이 수용한다. 200만 초과 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다. 설치비용 개발사업 시행자가 점용 예준자 함께 낸다. 관리는 시장소한다. 5년마다 유지관리 만들고 연 1회상 안전정을 실시하고 관리 비용은 점용자가 함께 내되 관리자가 면적을 고려해서 정해주고 그러면서 설치물 안 냈거나 덜 낸 자가 점용,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점용허가, 사용허가 받고 점용료, 사용료 낸다. 광역시설입니다. 광역 그러면 둘 이상 도시에 걸치거나 둘 이상 도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게 광역시설인데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원칙 안중요. 일반적인 도시계 시설 설치 관리에 따라요. 일반적인 도시계 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에 따른데 예외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장소가 협약 체결, 협의 구성,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간의 협약 체결, 협의 구성 안 되면 도의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국가계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특수 목적법을 설립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 어디다 접근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타겟 된 거라고.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할 수 있다. 도지에서 할 수 있다. 국가계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뭐가 있냐? 도로, 한전, 우리가 전기, 통신, 공항 이런 건 전부 다 국가계. 그러니까 전기만 설치하고 전기만 관리한다. 한전. 도로만 설치관리, 도로공사, 공항만 공항관리공단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법인입니다. 법인.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넘어가게 되면 이제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행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 이제 여기인데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 도로 그러면 기반시설이요. 여기에다 도로 하나 설치합시다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도로 설치합시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으로 먼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되면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되면 몇 년 내? 2년 줍니다. 2년 내에 뭘 만드냐? 단계별 집행계획이요.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면 저 도로 언제 설치하냐? 시기를 정하는 게 그 시기가 딱 되면 이제 시행자가 나와서 뭘 만든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고 그리고 사업합니다. 실시계 인가구제 사업계획서요. 받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공사가 끝나면 준공 검사 받는다. 이 순서인데 실시계획 인가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시행자. 시행자는 누가 될 것이고 다음에 두 번째 실시계획의 인가권자는 누구고 실시계획 인가할 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고열람, 공람하는데 의견 듣기 위한 열람 며칠이고 14일 했어요.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시계획의 인가가 떨어지면 의제되는 사람 몇 개 있어요? 많아요. 실시계획 안 바뀌었을 때 실시계획 내용과 다르게 했을 때 원상회부 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웬만큼 다르요. 사업 시행한다 그러면 시행자를 도와줘야 해가지고 시행자 보호 측면에서 첫 번째 필요하면 남의 땅이지만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남의 땅이지만 들어갈 수도 있다. 공사와 관련된 서류는 무료로 봐라. 무료 열람. 이해관계 내 주소, 거소 불분명하면 송달을 가면서 공시한다. 그리고 국공유지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면 마음대로 팔지 마라. 처분 제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얘부터 이제 하나씩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간단합니다. 이 시설이 딱 결정되면 저거 언제 할 거냐? 저거 설치하려면 돈 필요해. 돈.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해서 언제 할 거냐? 시기를 정하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인데 누가 하느냐? 수입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시관리계 위반자.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단지 시장공사가 해야 된다. 국장도시 할 수 있다. 시기는 중요하니까 암기해요. 결정고시 2년. 그건 암기하고 결정고시 2년. 그 다음에 수립 방법. 왜 단계란 말씀입니까? 1단계, 2단계 두 가지 있으니까. 빨리 하면 1단계, 늦게 하면 2단계. 1단계 3년 이내 시행. 2단계 3년 후 시행.
매년 2단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행할 시설을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수립 절차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수립했으면 수립하기 위해서 먼저 관행장과 협의하고 수립이 됐으면 지자체장이 공보에 공고합니다. 국장하고 도지사가 수립은 해도 공고는 못해요. 공고는 특별시, 광역시, 특자의 특자들, 시장, 군수만 공고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 수립시 주의사항의 첫 번째, 기간 내에 2년 내에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하더라도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2번, 기간 내 미수립되거나 2단계 집행계에 포함되면 가설 거론권도 행위자만 하는데 그거는 여기 가서 설명해야 이해가 돼요. 뭐 지금 이해 안 되게 지금 건너뛰고 좀 다시 할 테니까. 세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목적, 그것도 나중에 저기 가야 이해되니까 일단 건너뛰고. 네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되면 이거 몇 년 지나 설치가 안 되면 2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면 20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되잖아요.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실효되면 단계별 집행계획도 같이 없어지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 안 해요. 의견 청취도 안 해요. 심의도 안 해요. 승인도 안 해요. 도대체 뭐 합니까? 물어보면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좀 주의해야 돼요. 협의해서 수립하고 공고한다. 주의해야 돼요. 그럼 이제 단계별 집행계 보고 두 번째,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도시계획 시설사업은 누가 하냐 묻게 되면 자, 원칙 예외해가지고 원칙은 자 원주시 공원은 누가 한다고요? 원주시장이. 원주시 도로 설치 누가 한다고요? 원주시에서. 전기는 누가 하고? 한전이. 왜 전기는 한전이 하고요? 법에서. 그러니까 이 법이나 타법에 규정이 있으면 법에 규정된 자가 하고 정해져 있으니까 이 법이나 타법에 규정이 없으면 법에 규정이 없으면 원주시 행해야지. 누가 한다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아예 시행한다라고 못 박았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시행한다. 근데 저 도로가 원주에 있는 줄 알았더니 원주하고 행성하고 걸쳐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둘 이상 도시에 걸친 경우는 당연히 뭐 하겠죠? 협의해가지고 협의가 성립됐다. 협의 성립됐으면 시행자를 지정하면 네가 해 이러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원주하고 행성 어디에 있다? 강원도 안에. 그때는 누가?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해주면 되고 원주하고 여주 걸치면 강원도하고 경기도니까 이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그때는 누가?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해서 하면 됩니다. 이게 원칙적인 시행자.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전부 다 원칙,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 시행한다. 근데 예외적으로 영동고속도로는 인천에서 강릉까지 그때는 누가 나와야 되고 국장이 나서야 되고 국장 할 수 있다. 또 누구도 할 수 있냐? 도지사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는 국가하고 지자체를 세 글자를 줄여서 뭐란다? 행정청. 토지주택공사 비행정청, 지방공사 비행정청, 현대 비행정청. 비행정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행정청도 할 수 있는데 비행정청이 하려면 국장이나 시도, 시장, 군수가 시행자라고 지정하고 고시를 해줘야 시행자라고 지정, 고시해줘야 하는데 이 비행정청 안에는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시행자가 되는데 좌우지간 공공이든 민간이든 사업하다 필요하면 뭐 한다고? 수용을 한다. 수용. 남의 땅 뺏어온다고. 사업해야 되니까. 그러면 민간이 하게 되면 이게 수용권을 갖다가 남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용권 남용을 방지해서 민간이 시행자 지정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면적 3분의 2 소유하라. 여기 소유의 의미는 뭡니까? 협의 매수해라. 협의 매수. 그리고 총수 2분의 1 동의 받으면 이 조건을 갖췄을 때 어쩐다? 너 시행자라고 지정해줄게 이 얘기요. 이렇게 해서 수용권 남용을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행자인데 이 시행자들의 처분이 뭔가 위법하다 또는 부당하다.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제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행정심판법은 어디로 가냐? 직권, 상급, 관청, 직권, 상급, 원주시장 처분에 불만있으면 강원도지사, 강원도 처분에 불만있으면 공법은 국장 이런 식으로. 근데 비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러니까 시행자 파트 은근 나오니까 신경 써야 돼요. 이 정도 생각해 보고. 두 번째 보게 되면 이제 실시계획이죠. 그럼 이제 시행자가 정리됐으니까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만든 사업계획서 실시계획인데 실시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시행자가. 이거 필요하면 이렇게 둘 이상 나눠서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뉘는 구간별로 실시계획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 그러고. 그러면 시행자가 인가 신청하는데 인가권자가 누구냐? 국장, 시도, 대도시다. 근데 이거는 암기해야 돼, 암기. 국장, 시도, 대도시한테 인가 신청하고 인가 신청할 때는 실시계획에다가 자 첨부 서류, 설계 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리인이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혀라 첨부해야 된다. 첨부 서류는 이런저런 서류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디 가서만 의심한다? 주택조합 가서만 의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고 열람 나왔죠. 의견 들읍시다. 열람은 며칠이고 14일 이상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인가 고시하는데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인가 나머지는 시도 대도시가 인가를 받는다. 그러면 그 밑에 국장 시도 대도시가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건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보증 예측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행보증 예치 사유는 뭐가 있다 그러면? 굴비, 발차기. 그러면 이행보증 예치 면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 예치 안 한다. 평소에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고 필요하면 둘 이상 분할 시행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그런 거 은근히 잘 나와요. 또 실시계 인가 받으면 의제되는 사항은 많아요. 그러니까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관련 서류 전부 다 첨부해서 인가 신청하는 거예요. 인가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해요. 그쪽 기관장은 20일 내에 대답해요. 그래서 많다고. 위반시 조치도 뭐 상식의 상식. 실시계획 내용 안 바꿨거나 인가 내용과 다르게 했다 그러면 원상회복 명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고. 안 들으면 대집행 할 수 있다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예치된 이행 보증 충당할 수 있다고. 상식적인 얘기고. 이제 시행자 보호 조치에서 첫 번째 토지 등의 수용사용인데 자 수용사용 기억 잘 나옵니다. 답이 안 됩니다. 시설 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이렇게 우리가 도로 설치한다 그러면 도로 설치한다. 자 도로 부지 안에 있는 것들은 안쪽 땅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필요하면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수용사용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밖에 있는 애들은 필요해 안 필요? 안 필요. 그러니까 수용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안쪽은 수용사용하지만 필요하니까 밖에는 수용사용이 안 되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인정하면 붙어있으니까 인접지는 일시 쓸 수는 있다. 수용을 하지 말고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저법 뭐라고? 일반법 무슨 법? 공치법 준용하고 그러면 공치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공치법 본 명칭이 무슨 법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은 무슨 사업이요? 공익사업. 그러니까 수용을 하려면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라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거 공익사업마저 그리고 인정고시해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요? 사업인정고시. 이 공치법은 국토부 장관이 그래 공익사업 맞다 라고 공익사업 맞다라고 인정하고 고시에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공익이라는 말을 빼고 쓰니까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수용을 하는데 공치법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 수용하고 싶으면 공치법에서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 수용한다 그랬어요. 근데 방금 전에 뭐라고 했는가? 수용 사용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쓰라고.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이 법을 쓰고 무슨 얘기냐? 이 법은 수용 사용에 있어서만큼은 특별법이고 이게 특별법이고
공치법은 일반법이니까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이 법 규정이 우선한다고. 그러면 이 법에서 국계법에서 뭐라 했냐? 우리는 시설 사업하려고 뭐만 받으면 실시계획의 고시를 받으면 사업 인정고시 받은 걸로 본다라고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공치법 가서 사업 인정고시 별도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실시계획의 고시. 실시계획 고시 이렇게 실시계획의 고시가 떨어지면 뭐 받은 걸로? 사업 인정 고시 있는 걸로 본다. 그러니까 수용이 된다 이 얘기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재결 신청인데 재결 신청은 남의 땅 뺏어오면 보상금 줘야지 보상. 원칙은 보상이 사전 보상, 현금 보상이죠. 근데 얼마 줄 겁니까? 얼마 줄 겁니까? 적당히. 얼마 적당히요? 둘이서 협의야 협의. 협의가 안 됐을 때 뭐예요? 재결 신청, 보상금 결정 신청. 그 기간이 공치법은 사업 인정 고시 후 1년 내에 해야 되는데 우리 국토개법은 사업 시행 기간 내에 해야 된다. 공치법은 1년 내에 하라고 했는데 국토개법은 1년이라는 기간을 안 쓰겠다고. 그런 게 뭡니까? 예외. 예외를 뭐라고요? 특례. 그러니까 재결 신청 공치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된다 그러면 당연하다 그래야 돼요. 그게 이제 수용사용입니다. 별거 없어요, 수용사용. 시설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수용사용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필요하니까. 특히 필요하면 인접한 토지는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수용사용에 대해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 준용하고, 이 법 규정 2개, 실시계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 보고, 재개 신청은 사업 시행기간 정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토의 출입은 다음 주 하고, 세 번째, 시설사업 시행하다 필요하면, 공사와 관련된 서류는 전부 다 공짜로 열람할 수 있고, 그리고 이해관계는 주소, 거소 불분명하면 송달에 가면서 공시할 수 있고, 그런 건 나도 답 안 돼요. 함정이 없으니까. 5번. 토지관리 결정고시가 했을 때, 국공유지로서 토지계 시설사 필요한 토지는 토지관리 정해진 목적, 외 목적으로 매가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땅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가지고 있다, 국유지, 지자체 가지고 있다, 공유지. 이렇게 도로가 결정되면 이 부분은 결정된 도로가 아닌 다른 용도로 매각 양도 못한다 하면은 매각 양도한 그 행위 자체가 자동 무효입니다. 법에서 무효. 마음대로 팔지 마라 이 얘기죠. 그 다음 밑에 이제 양가로 5번 시설 사업이 완료. 준공검사 별로 중요할 수 없고, 그 다음 이제 비용 부담인데 비용 부담 어쩌다 한번 나옵니다. 어쩌다 한번 비용 부담 그러면 첫 번째, 자, 이 사업을 누가 하냐? 국가가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 부담이지. 국가 예산으로. 지자체 한다. 지자체 부담. 비행정청 한다. 본인이. 그래서 비용 부담은 원칙이 누구라고? 시행자 부담이 원칙이 시행자 부담인데. 자, 누가 사업했다? 국장이 했다. 누가 했다? 시도지사가 했다. 누가 했다? 시장, 군수가 했다. 이렇게 국장이 시도, 시장, 군수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국장이 도로 설치하다 보니까는 원주시가 현저한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현저한 이익을 받은 지방자치단체한테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다고. 자, 국장이 하니까 누가 이뻤다? 원주시가. 그러면 국장은 원주시장한테 너도 비용 일부인데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얼마 내라할 거냐? 그때는 협의해야 되겠지. 근데 국장하고 원주시장 협의하기는 레벨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은 누구하고 협의했냐 그러면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도지사가 사업을 해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지자체가 있더라. 그럼 어쩐답니까? 바로 지자체장하고 협의해서 부담시키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될 때는 그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해야죠. 얘가 위니까. 자, 시도지사가 사업에서 현저한 이익을 받다. 협의해서 부담한다. 협의가 안 되면 그 지자체가 같은 도 안에 있는 지자체냐 아니면 다른 시도에 있는 지자체냐. 같은 도 안에 있는 지자체면 누가? 도지사가 금액을 결정할 것이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 지자체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 있는 지자체면 그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할 것이고, 비용 부담은 행정 국장이 아니고
비용 부담할 때는 행장. 또 이렇게 국장이 여기서 도로 설치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유원지가 있다. 유원지가 있는데 유원지 관광객이 갈 때 입장료 내요 안 내요? 한 번도 안 가봤구만. 내죠. 자, 이 유원지 하루에 일을 몇 명이 오냐? 5명 온다. 입장료 얼마냐? 10,000원이다. 하루 수입이 얼마다? 50,000원이다. 근데 이 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일 5명 오는 게 하루에 50,000명 오더라. 이익 봐야 안 봐요? 보죠. 현저한 이익을 보죠. 누가? 공공시설의 관리자가. 이렇게 공공시설 관리자가 현재 이익 보면 얘한테도 일부 부담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이익 부담시킬 때 그때는 이 사업을 한 자가 누구였냐? 행정청인 시행자만 부담시키지. 비행정청이면 부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업할 때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보조 융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보조 융자할 수 있다 그런 말 나오면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보조 융자가 나오면 그냥 고맙습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업을 쟤한테 위탁할 수 있다. 무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절대 함정 안 쓰고 보조 융자할 수 있다. 무조건 맞다. 그렇게 갑니다. 봅시다. 1번 비용부담 1번 원칙. 국가 가면 국가예산, 지자체 가면 지자체, 행정청이 아닌 자 그자가 부담한다. 당연하고 2번 국장이나 줄 거예요. 국장 줄 거 놓고 옆에서 써야 빠졌으니까 국장 줄 거 쓰고 행장과 협의. 국장이 사업해가지고 현재 이익을 보던 지자체가 있으면 그자에게 일부 부담시켰는데 얼마 부담시키냐? 그걸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해서. 읽어볼게요. 이제 국장이나 시도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 시설사업이 현재 이익받은 시도, 시군이 있으면 그 시설사업의 등병의 일부를 이익받은 시도, 시군에 부담시킬 수 있는데 국장은 얼마 부담시키냐? 행장과 협의해서. 2번 시도의사는 아까 나오면 시도의사는 어쩐다? 협의해서. 그 지자체 협의하는데 협의가 안 되는데 누가 정해준다? 행장이 정해준다. 3번 시장구석에서 현재한 이익을 봤다. 어쩐다고? 시장구석과 협의하면 되지. 협의가 안 되는데 그래요? 4번 그 시군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누가? 도의사가. 다른 시도에 줄 거면 행장이 정해주고. 이때 3번 자 공공시설 관리자 부담인데 이것은 누가 할 때만? 행정청인 시행자가 할 때만. 비행정자 안 되고 행정청인 시행자가 할 때만 공공전략에 일부 부담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융자는 무조건 받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받으면 된다 했어요. 받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0페이지 4번 미집행 시설부지입니다. 미집행 시설부지에 대한 조치.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고 설치가 안 돼요. 설치가. 그럼 이제 토지 소유자가 많은 피해를 보겠죠. 많은 피해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피해를 구제할까 그래서 이제 각종 제도가 나옵니다. 자, 도로 그럼 무슨 시설이요? 기반시설. 결정했다.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 이런 땅을 보고 이제 뭐라고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부지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부지.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하면 그 땅은 도시계획 시설부지고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왜? 도시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 법에서 뭐라 그러냐?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요. 허가 권한을 법에서 뺏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려면 뭐 받아야 되는데?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된다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보겠어 안 보겠어요? 보죠. 피해를 보면 국가는 빨리 이 땅 사가면 돼요. 빨리 사가면 돼요. 설치하라고. 땅 사가고 돈 주라고. 돈 받고 나갈 테니까. 근데 이렇게 결정하고 2년이 돼도 도로가 설치가 안 돼요. 2년이 지났는데 도로 설치가 안 되고 미리 말하지만 지금 설명한 것은 안 중요. 처음에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나오면 안 해야 되는데 왜 설명을 또 하려고 합니까? 피곤하게. 이거를 알아야 건축법의 가설 건축물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건축법의 가설 건축물 중요한 중요? 그것도 안 중요한데 혹시나. 근데 어떻게 이걸 알아야 돼요? 자, 2년 내 시설 설치가 안 되고 2년 내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실됐어요. 도로 언제 설치한다고요?
토를 언제 설치한다고? 모른다고. 뭐라고? 시기가 미정이라고.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나는 언제까지 참아요? 모르지. 이게 문제라고 이게. 토지 소유자는 국가가 개발하지 마 그러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의무를 타고 있잖아요. 국가는 몇 년 내 하라고? 몇 년 내 이거만 2년 내. 국가가 의무를 다 냈단 얘기야. 국민이 의무를 다 하면 어쩌고? 해고. 국가가 다 하면 아니 말고 이건 아니단 얘기야. 그러니까 뭐 해라? 그러면 허가를 해줘라 이러고 법을 만드는다고. 국가가 의무를 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쩐다? 허가해준다. 수립은 했는데 이게 1단계가 아니에요. 1단계가 아니면 몇 단계요? 2단계요. 9년째인데 9년 동안 꼼짝 마라? 그건 아니라고. 너무 늦게 한다 그러면 어쩐다고? 너도 허가를 해줘라. 허가. 이래서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 이제 개발이 허가가 되는 거예요. 되긴 되는데 뭐만 하냐? 첫 번째 가설 건축물, 공자물, 개축, 재축하라고 허가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허가해주고 도로 설치하기 3개월 전까지 무상으로 알아서 치우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국계법이요. 이 선을 넘어가면 이제 건축법에서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가 있고요. 건축 신고가 나온 거예요.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가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냐? 여기서 나왔다. 가설 건축물 건축 허가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에서. 이렇게 해야 저 가설 건축물 해소할 수가, 맞출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언제까지 하라고? 2년 내 하라겠는데 2년 내 안 하면 원래는 뭐가 안 되는데? 허가가 안 되는데 허가 된다 안 된다? 된다.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아까 단계별 집행계획 설명 안 한 거 박스 있죠? 단계별 집행계획 주의사항 박스. 단계별 집행계획 주의사항 박스 해가지고 2번 단계별 집행계획 기간 내 미수입되거나 2단계 집행계획 포함이 되면 뭐가 된다? 가설 건축물 등 허가할 수 있다.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원래는 허가가 안 나오는데 허가가 나온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3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목적은 뭐냐? 자, 도로 설치됐다. 도로 결정됐다. 결정. 45페이지. 도로가 결정이 되면 45페이지에 그냥 못 찾으면 그냥 들어도 괜찮아요. 도로가 결정되면 이 개발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피해를 본다 안 본다? 본다. 단계별 집행계획 해주라는 것은 첫 번째 뭐를 주라? 시기를 줘라. 시기. 예측 가능성을 알려주고 언제쯤 할 것이다. 너무 늦으면 2단계면 너무 늦으면 어쩐다고? 하라고 허가해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좀 피해보는 걸 어떻게 하든 간에 막아보자.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의 목적은 뭐라고? 사건 보호. 그 박스에 있는 게 전부 다 옛날 시험 문제 때 이런 얘기예요. 옛날 시험에서는 박스에 있는 그런 식으로 물어봤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이제 미집행 시설부지 50페이지 1번 도시계획 시설부지 개발인 허가 지금 설명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건축법에서 또 한 번에 또 하면 어쩔 수 없이. 밑에 2번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 뭐 100%지는 안 낼 수가 없지. 도시계획 시설부지 매수 청구부터 합시다. 자, 일단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가 되고 이렇게 도시계획 시설로 일단은 결정이 돼야 돼요. 결정 고시되고 몇 년이 지나도 미설지요?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고 두 번째 조건 지목이 돼. 이게 두 개 만나야죠. 10년 내 설치가 안 되고 지목이 돼인 토지만 이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을 사가세요라고 매수 청구, 내 땅 사가서 매수 청구하는데 10년 내 설령 설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실식의 인가가 떨어지면 매수 청구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실식의 인가가 뭐예요? 사업계획서 승낙이 났다니까 굳이 네가 나한테 사가라 말 안 해도 이제 땅 사러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 마라. 실식의 인가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돼도 매수 청구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게 잘 나오면 개가하고 실식의 인가가 나서 매수 청구 안 돼. 실식의 인가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돼도 매수 청구 안 돼. 오직 누구? 지목은 돼. 대인 토지 소유자가 누구한테 매수 청구합니까? 하면 원칙은 그 도시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한테 하는데
예외적으로 아까 봤죠? 이 법에서 시행자가 국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비행정도 있고 이미 이 법에서 시행자가 누구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면 지정된 시행자한테 이 시설은 누가 설치하고 누가 관리한다는 설치관리 의무자가 있으면 설치관리 의무자 할 때 설치 의무자가 갑이고 관리 의무자 어리다 때 누구한테? 설치 의무자한테 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얘들을 언제까지 결정해서 6개월 내 결정해서 통보 알려준다. 누구한테 알려주냐? 누구한테? 당연히 소유자한테 알려주고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한테 알려주는데 결과가 둘 중에 하나죠. 매수냐 거부냐. 야, 통보했는데 이게 만일에 거부다. 거부한다든가 아니면 매수한다. 매수하기로 통보했으면 2년 내 매수해야 되고 거부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는 비로소 허가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2년 내 매수하기로 해놓고 또 안 해주면 얘도 허가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할 수 있는 개발이 큰 개발은 아니고 작은 것들. 자, 작은 거. 3층 이하인 단독주택. 단독주택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거기서 말하는 단독이에요. 단독의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안 되고 단독의 단독. 두 번째, 3층 이하인 제1종 근생, 3층 이하인 제2종 근생, 공작물 할 수 있는데 3층 이하인 2종 근생에서 노래 안 단다죠. 노래 안 단다는 안 된다. 노래 현장, 안마실소, 단란주점, 다중생활장 허가가 안 나오고 매수하기로 했다 그러면 매수대금 원칙은 뭐 줍니까? 현금 주는데 예외적으로 채권 준다. 이 채권을 보고 우리는 도시계획 시설 채권이라는데 이 채권에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마냐? 지자체만 주의하고 언제 발행하냐? 발행할 수 있는 사유 묶여야 되면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나 채권 받기를 원할 때 두 번째 원치 않더라도 부재부동산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 초과하면 다 준 것이 아니고 초과된 금액만. 이거 두 개예요. 부재부동산 3천 초과금액, 비업무용 3천 초과금액. 채권의 상환기간은 몇 년이요? 10년 이내. 채권의 이자율은 얘가 발행했으니까 발행자가 정하니까 철회. 채권 발행 절차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이 법 쓰고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누가 발행했다? 지자체가 발행했으니까 지방재정법 그런 거. 국가가 발행했으면 국채법이요. 지자체니까 지방재정법. 자, 매수할 때 매수 가격 얼마 줘야 되냐?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에 있으면 이 법에 쓰고 이 법이 없으면 저 법, 무슨 법이요? 공시법, 일반법 따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흘러가서 몇 년이 됐어요? 20년 됐어요? 2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돼요? 20년이 되는 다음 날 실효되고 실효고시는 반드시 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반드시 나오고. 근데 이 내용 나와봤자 틀린 만큼 어려운 내용도 없어요. 설명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52페이지 가면 자, 이 제도가, 아까 했죠. 이 제도가 언제 시작했다고? 2000년 7월 1일 날 시작하다 보니까 2000년 7월 1일 전에 결정했던 것은 2000년 7월 1일 날 결정한 걸 본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된 시기가 2020년 6월 30일. 근데 문제는 벌써 몇 년이라고? 2017년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도만 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자꾸 새로운 제도 만들고 지금 하나가 또 나왔어요. 이럴 때는 하나 생기고 지금 또 하나 생겼는데 그 또 하나는 지금 입법 예고 의견 듣겠다. 예고해놓고 왔습니까 집에? 국민 여러분 이렇게 법 만들려고 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이 안에 대해서 할 말씀 의견 제시로 아직 안 왔어요? 우리 집에 왔던데? 무엇을 통해서 나온다고? 관보를 통해서 본인이 관보 안 받다는 얘기요. 이미 이게 또 새로운 게 지금 또 나오고 있다고. 일단 이 내용하고 두 번째 자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하고 자 지금 와서 다시 판단해 봤더니 굳이 이거 설치 필요성이 없어요. 또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됐어요. 왜 자꾸 10년입니까? 왜 10년 내 미설지? 10년 내 미설지? 왜 자꾸 10년 내 미설지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국민 여러분 이 시설 결정은 국가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국민도 어느 정도 참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를 헌재가 10년 잡 10년. 10년 동안은 국민도 참아야 될 의무가 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런 경우 설치 필요성이 없다는 거야. 10년이자 설치가 안 되면 지자체장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 지자체장이 그 사실을 누구한테 보고하냐 그러면 지방의회에다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지방의회는 90일 내에 해제합시다. 해제라고 권고서면 보냅니다. 해제 권고서면 보내면 해제를 하는 게 맞냐? 해제하는 게 맞냐? 해제 안 하는 게 맞냐? 해제하는 게 맞다 그러면 지자체장은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1년 내에 해제하고 고시해야 돼요. 1년 내에 해제 고시해야 되는데 이 지자체장 중에서 해제 권한이 없는 애가 있어요. 결정 권한이 없으면 해제 권한 없어요. 누구? 원주시장, 행성군수. 대도시를 제외한 시장, 군수는 해제 권고 받았지만 해제 못해요. 누구한테 신청? 도지사한테 해제 신청하면 도지사가 1년 내 해제 고시해 줍니다. 해제하라고 권고를 따겠더니 지자체장이 보니까 이거 해제하면 안 된다니까 돈이 없으면 해제하면 안 돼요. 그때는 안 된다는 사유를 왜 안 된다 그 사유를 6개월 내에 소명해야 돼요. 해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제가 안 되고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은 그것들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해라 이제. 2년마다 주기적 보고. 그러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이 결정을 누가 했냐? 국장이 결정하고 이거 설치를 누가 하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가 결정하고 국가가 설치한다고 이걸 갖다 지자체장이 원주시장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네 라고 말하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제도 안 씁니다. 그게 52페이지 맨 위에 2번이요. 해제 권고에 의한 해제.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별것도 아니요. 설치 필요성이 없다. 10년이 지나 설치가 안 됐다. 지자체장이 누구한테 보고? 지방에 보고. 보고받은 지방에는 언제까지 해제 결정? 해제 권고 90일. 그 숫자 나와요. 90일. 그러면 이제 권고 받았으면 이제 3번 갔죠? 자, 해제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언제까지 해제? 1년 내 해제 결정 고시하고 시장 우선 본인이 못하니까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도지사가 1년 내 해제 결정 고시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4번 해제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는 안 된다는 사유를 6개월 내에 얘기하라고. 그래서 해제가 안 된 것들은 2년마다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4번이죠. 4번. 도지계 시설 결정의 해제 신청. 그게 이제 올 1월 달에 처음 생긴 거게는 1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안 되겠다. 지금 시기가 닥쳐오고 있으니까. 이렇게만 해도 안 되겠네. 여기에다 도로 결정 고시하려면 자,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는 도시관리계획을 했으니까 그러면 누군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했겠죠. 원주에서는 누가 했겠어요? 당연히 원주시장 했겠지. 위반했으면 이거 누가 결정했겠어요? 결정자는 원주는 누구요? 강원도지사 했겠지. 결정을 고시했겠지. 근데 자 결정 고시하고 첫 번째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고 또 10년이요. 10년이 지나도 설치가 안 되고 그러면서 이거 실효 시기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가장 빠른 게 언제라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실효 시기까지 한다는 집행계획이 미수립이요. 언제까지 한다, 그때까지 한다는 이 계획이 없는 거요. 하겠다는 거요, 말겠다는 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요. 이랬을 때 토지 소유자가
2반자 찾아가서 토지 소유자가 2반자 찾아가서 해제합시다. 원주 시장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해제 2반 합시다. 해제 2반 신청이요. 해제 2반 신청 누구한테? 2반자한테. 시장님 이거 해제합시다. 해제 2반. 시장이 기다려봐. 오케이. 일단은 3개월 내에 한다 안 한다? 통보해주고. 그래 해제하자. 해제가 맞다 그러면 6개월 내에 어쩌라? 해제 2반 해라 이제. 6개월 해제 2반 해라. 근데 신청했더니 원주시장이 안 돼. 해제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소유자는 물러나지 말고 이제 그러면 바로 결정하자. 결정. 해제 결정 신청 누구한테? 결정자한테. 강원도지사한테. 도지사님 해제합시다. 기다려봐. 얘는 언제까지? 2달 내 2달. 2달 내에 통보해주고 해제하는 게 맞다 그러면 6개월 내에 이제 해제 결정해야 돼요. 6개월 내에 해제 결정한다. 근데 강원도지사가 안 된다니까. 그러면 물러나지 말고. 그러면 자, 둘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해제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을 해보자. 해제 심사 청구. 해제 심사 청구를 누구한테 가가지고? 국장한테. 장관님 해제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장관이 알면 몰라요? 모르지. 그래서 뭐 해가지고 중도의 심의 거쳐가지고 그래 해제하는 게 맞다 그러면 해제하는 게 맞다 그러면 해제 권고를 자기는 해제하는 게 아니야. 야 해제해라라고 권고하는 거야. 권고. 그러면 얘는 언제까지? 6개월 내 해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 제도가 지금 또 생겼으니까 올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처음 생긴 제도니까. 이게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가 등장했다고. 또 하나가 지금 또 하나 등장했는데 그것은 아직은 법이 공포가 안 됐으니까 그 법이 나오면 언제 나오냐? 시험 보기 전에 나오면 해야 되고 해야지. 올해 시험 문제는 올해부터 뭐요? 시험 보는 날 그때 시행되는 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먼저 법이 시행되면 또 해야 되고 후에 시행되면 안 하는 거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기반시설까지 끝났어요. 기반시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지그다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다음 주는 지그다음부터 끝까지 가고 이제 잠시 쉬고 이제 문제 풉시다.